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새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안남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은 2022년 대비 1년 커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11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을 전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저는 안남식이라고 하고요. 연세대 건축공학과 학사 석사,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텍사스 주립대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해서 4년제 대학 교수로 약 한 14년 경력을 쌓았고요. 이 4년제 대학 교수 한 14년 경력을 쌓는 동안 공무원 시험 문제 선정 9회를 들어갔고요. 출제는 13회, 그리고 면접 10회 경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선정위원이라는 단어조차 잘 생소하실 겁니다. 출제위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출제위원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선정위원이 진짜입니다. 제가 엄밀하게 보면 출제위원의 이 중요도를 따지자면 전체 100% 중에 한 0.1%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가 99.9%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교수님 중에 자기가 출제위원 출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대학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있다라면 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고요. 많다 하더라도 출제위원은 한 0.1%, 선정위원이 진짜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정위원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대학 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 선정의 경험을 살려서 2016년부터 이제 6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OT를 수강하시는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뭔가 자기가 공무원 시험에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객관적인 통계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독학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서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시기 전에 졸업 예정자 시절에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뭐 별 다르지 않겠지?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 접수 인원의 75%가 꽈락으로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통계로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들이 접수 인원이 예를 들어서 거의 한 2,600명,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이 뭐 단체로 공부를 안 했을 리도 없고, 대충 했을 리도 없고, 대부분 독학을 많이 했을 텐데 접수 인원의 4분의 3 정도가 꽈락으로 예선 탈락이 된다는 거, 그거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자들은 기사 자격증 공부하고 뭐 유사하겠지, 비슷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략 한 7배에서 10배, 사람마다 약간은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7배, 어떤 사람은 한 10배 이상의 공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공부했다고 다 머릿속에 남느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방 또 까먹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수험서가 좋은지, 또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잘 하시는지, 이거 열심히 찾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문제점은, 뭐 제가 전국에 있는 수험생 모두 다 만나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느냐, 이거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건 제목을 보시면 2019년 국가직 9급 건축직의 수험생 분포표입니다. 26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2020년에만 좀 많이 뽑았던 거고요. 26명을 모집을 했는데 2660명이 원서 접수를 해서 경쟁률이 102대 1. 말이 102대 1이지 100대 1이 넘어가면 100명 중에 1명 붙고 99명이 떨어진다는 거죠. 무지무지한 경쟁률인데, 시험장의 당일날, 시험날 딱 나타난 인원이 2021명밖에 안 됩니다. 약 640명 정도가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직 내 내공이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응시 경쟁률이 확 주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1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응시 인원의 3분의 2가 그냥 꽈락으로 탈락을 합니다. 결론은 시험장에 안 나타난 640명 플러스 꽈락 당한 1350명을 다 더하면 전체 원서 접수 인원의
정확하게 4분의 3, 75%가 아예 시험장에 안 나타나거나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꽈락으로 탈락한다는 거죠.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사이버 국가회센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혁처라고 하는 데죠. 인사혁신처.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75%가 꽈락으로 탈락을 하고 나머지 25% 중에 점수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 지금 2660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 갖고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셨을 텐데 왜 75%가 이렇게 꽈락을 당하냐 이거죠. 그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제가 이 자료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단언컨대 전국에 있는 이 건축직뿐만이 아니라, 건축직 해봐야 대한민국에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도 10명 안쪽이죠. 근데 국어, 영어, 한국사를 비롯한 모든 과목, 이 공단기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에 공무원 시험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두세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정위원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21년 지방직 9급 시험 문제가 6월 5일 날 이 시험 문제가 딱 만들어져서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처음에 먼저 여기 1단계 시험 문제 출제를 먼저 합니다. 이 출제를 누가 하느냐? 그거는 A 교수, B 교수, C 교수 등등등,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엔 전국의 건축 관련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대부분 4년제 대학 교수 중에 그나마 좀 명망이 있는 5년, 6년 차 이상 부교수나 정교수급의 교수들이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3,000명에 대해서 3,000명한테 전부 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전부 다 이메일을 보내서 5문제씩 1인당 5문제씩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를 좀 출제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죠. 그래서 5문제씩 모두 다 모아서 전부 그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과천에 있는 인혁처죠. 인혁처 있는 건물 컴퓨터 DB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년, 3년, 저도 한 14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출제해달라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계속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를 잘 내는 사람은 잘 뽑힙니다. 잘 뽑혀서 공무원 시험 문제로 선정이 돼서 나가죠. 나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또 내주세요, 또 내주세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실제 인혁처의 DB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교수 문제는 이거 내가 저번에 들어왔을 때도 봤는데 여기 아직도 있네, 안 뽑히고 계속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안 좋으니까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DB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 있는 그 양이 제가 얼핏 봤을 때도 한 9,000문제, 10,000문제 정도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뽑히질 않는 거죠. 뽑히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돼 있는 이런 문제들 한 10,000문제가량을 선정위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기 문제 선정위원이 한 번 시험에 딱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직 2명, 국가직 9급 2명, 지방직 9급 2명, 국가직 7급 2명, 2명씩 들어갑니다. 2명씩 들어가서 이 10,000문제, 어마어마한 문제 중에 20문제씩을 골라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좋은지, 어떤 문제가 안 좋은지,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로 선정이 되느냐, 그 진짜 중요한 거죠. 문제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기가 막힌 문제를 냈는데 문제풀이를 제가 실제 선정위원이 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때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푸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문제당 한 3분씩 4분씩 걸려요. 그러면 기각입니다. 이거 영원히 안 뽑힙니다. 또는 뽑혔다 하더라도 확 난이도를 낮추죠. 시간을 확 낮춰갖고 풀이하기 쉽게 반드시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거죠. 어떤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선정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선정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만 압니다. 들어갔던 사람이, 제가 단언컨대 전국에서
이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중에 대학 교수가 10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전체 다 해서 3, 4명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선정을 하는 그 기준,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게 한 10대까지 됩니다. 그거를 제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뭐 문제풀이 하면서 전부 쭉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아무리 공부해 보셔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 건 불필요하다고. 불필요한 건 제가 다 줄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사 시험에 10배 가까이 됩니다. 10배는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는 분량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6개월 안에 합격해야 되고 8개월 안에 합격을 하려면 이걸 줄여야 됩니다. 공부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양 다 도저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줄여드리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이 20문제를 선정을 해놓으면 바로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선정하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문제 20문제 선정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죠? 딱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2시간 만에 해결돼요. 2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2시간에서 20문제를 골라내고 그 다음날 작년 수석 합격자가 들어와서, 검토위원이라고 들어와서, 교수님 요 20번 문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중복성 검토에서 걸립니다. 이거 2년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너무 똑같아요.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검토를 하죠. 그러면 다시 고백해갖고 처음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문제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만들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선정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그런 문제를 뽑아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를 계속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가 공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선정위원이 문제를 뽑아내는 이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열심히 해봐야 문제 안 나온다고요. 불필요한 공부 75%가 꽈락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선정위원 기준에 맞춰서 제가 지금 1년 커리를 이 정도로 짜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략 한 11개월 코스가 되는데요. 11개월이나 1년. 자, 처음에 기초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처음엔 이론입니다. 근데 기초이론은 비전공자 대상입니다. 요 기초이론은 보통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들으셔도 수강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전공을 하긴 했는데 졸업한 지가 뭐 한 7년 됐다, 8년 됐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들어주신 게 좋죠. 그리고 기초이론은 제가 20강으로 짧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전체 이론이 100이라면 이 기초이론은 어느 정도를 제가 해놨냐면 대략 한 20분의 1 제일 쉬운 대표 주자만 쫙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기초이론, 그리고 나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이게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이 우리 건축 계획과 건축 구조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것하고 약간 틀리게, 기본이론이 제가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100% 중에 약 95%가 기본이론입니다. 심화이론 5%예요. 그러면 기본이론을 뭐 3개월 2주 하고 나머지 심화이론 1주 이렇게 수업을 구성할 수가 없어서 그냥 2개월 이게 8주로 해갖고 이걸 다 뭉쳐서 기본 플러스 심화 해서 1편 2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4개월 코스입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론을 열심히 배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이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배운다고 다 전부 다 기억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다 기억을 하시면 아마 공무원 시험 9급 7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5급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이게 기본이나 심화를 전부 다 배웠다 하더라도 바로 기출문제 풀이가 어렵기 때문에 요 사이에 핵지총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것 중에 핵심 기출 지문만 쭉 모아서 OX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작년까지 제가 수업을 안 했었던 주관식 문제 풀이 빵꾸노트를 또 집어넣습니다. 저희 건축직의 특성상, 건축기획과 건축구조의 특성상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모든 어마어마한 양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얘가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핵지총이나 빵꾸노트처럼 그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 단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거를 다시 요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필요하죠. 그래서 12회 정도 집어넣을 예정이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이 뭐냐면 결국에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암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이널 특강은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뭐 이만한 1200페이지짜리 기본서 들고서 뭐 그 공부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파이널 특강은 딱 한 20페이지짜리인데 20페이지도 아마 다 보기 힘드실 겁니다. 거기에서 3분 4분 안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코스가 대략 한 11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짜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커리큘럼의 순서 및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초 이론이 계획 20강, 구조 20강, 주로 비전공자 대상이고요. 이제 기본 플러스 심화 2개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계획이 여기 44 플러스 36 1편, 제가 7월 12일 날 개강을 하는 개념 완성 1편 같은 경우에는 44강, 2편은 36강, 둘이 합해서 80강 정도, 구조는 48 플러스 50에서 약 100강 정도. 구조가 아시겠지만 구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독학은 상상도 못하고요.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꽈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과목이죠. 그래서 100강으로 구성이 됐고,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이 강의 수가 너무 많은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확 줄여갖고 결국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걸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강의는 꼭 해야겠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이 PPT죠.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기출지문 총정리, 그래서 여기에 약자를 따서 핵지총 이라는 게 2개월, 36강, 32강 이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는 비교적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어려워하세요. 전공자도 계산 문제는 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기출문제집에 문제가 꽤 많습니다. 한 1200, 1300문제 가량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이 구조에서 이 72강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그나마 최적화된 게 계산 문제, 역학 문제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철골의 계산 문제는 몽땅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 해설을 봐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100%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선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아마 시중에 서점에 가보시면 빵꾸노트라, 이 건축지계 빵꾸노트라는 단어조차 그런 교재가 없을 겁니다. 저도 아직 이거 완성 전이거든요. 저 이거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막 거의 한 3,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막 단순 편집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생각하고서 뺄 거 빼고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쨌든 이게 빵꾸노트가 역시 우리 핵지총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이론하고 이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핵지총으로 먼저 연착륙을 하고 기출문제 쫙 풀고 그리고 주관식으로 전부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동용 모의고사를 약 12회 16강으로 구성을 해서 맨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내는 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기초이론 제일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공자 대상 또는 전공을 하셨는데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기초이론을 수강을 하시되, 요거는 조금 특수한 전체에서 한 20분의 1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모든 꼭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론만 하겠습니까? 핵지총 OX로 하겠습니까? 기출문제 풀겠습니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적어도 6회독을 반복을 하는 거를 지금 전체 커리큘럼으로 짜 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 6회독만 정확하게 하면 합격이 되느냐? 어림없습니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듣고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도 둘 다 동시에 합격을 한, 뭐 지방직은 수석으로 다 합격을 했죠. 3관왕 4관왕이 얘기하기를 이 6회독을 갖다가 한 번을 전체를 보면 이제 6회독이 되는데 이 6회독을 몇 번을 반복을 했느냐? 이거를 무려 10번을 반복을 해서 60회독을 했답니다.
그러면 국가직 7급과 서울시 7급을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1년 안에. 이게 솔직히 1년 안에 이걸 60회독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눈 떠 있는 시간은 다 공부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이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건 실제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루에 순공시간 10시간 이상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60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순공시간이 평균적으로 13시간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물론 국가직 7급과 서울시 7급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귀신들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각오로 적어도 한 20회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해주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선정이 되는지를 쭉 설명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전공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건축계획과 건축구조가 어떻게 틀린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계획과 건축구조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9급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수험생들은 9급이 대부분일 거고요. 7급 수강생도 있을 거고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계획, 구조 5과목이고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시공과 물리 7과목인데 뭐 그중에서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 뭐 자격증으로 빠질 수도 있고 피스에서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5과목 이상을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쳤을 때 계획과 구조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국어, 영어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국어, 영어, 지문이 엄청 길어요. 독해를 해야 돼. 여기서 독자가 지금 이 필자가 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또는 이 밑줄 친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 유사한 단어가 뭐냐, 이거를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할 수 있는 지문이 길어요. 국어는 그나마 우리말이니까 괜찮죠. 영어는 영어 가뜩이나 어려운 영어인데 그게 또 지문이 길어. 그런데 국어나 영어와 달리 우리 건축계획은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능시험과 달리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해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해는 반드시 해야 돼요. 계획도 마찬가지고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수강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건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99%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는요? 99%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전공자도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보셨죠?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이 계획은 80강, 구조가 100강인 이유가 구조가 220강이 더 큰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선 전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 그려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우리 안남식 교수님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래도 어렵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암기력이 관건입니다. 이해만 했다고 해서 나 이해 다 했어. 교수님이 그림 잘 그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주시니까 100% 이해하겠어. 다 좋아? 시험 문제 딱 갖다 놓으면 기출문제 갖다 놓으면 손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걸 암기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이해만 했다고 해서 절대 문제 못 풉니다. 전체 공부가 100이라면 이해가 대략 한 15%입니다. 암기는 85%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 합격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고요. 장수생도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막 87점, 86점 맞아서 아깝게 막 1점 차이로 2점 차이로 떨어졌네 이러신 분들이 건축직 합격권 점수를 딱 보니까 여긴 뭐야? 53점? 49점? 이거 뭐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합격권이 나왔지?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전공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큰 비전공자는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이해고 뭐고 싹 제치고 100% 공부 중에 15% 다 제치고 그냥 달달달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암기를 정확하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기가
어떤 사람은 그냥 생짜로 자 제가 영어 사전 하나 드릴 테니까 통째로 다 외워주세요 하면 그거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나는 이해를 해야 외워 앞에 맥락이 있어야 외우지 어떻게 이걸 생짜로 다 외웁니까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해가 돼야만 암기가 되는 신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강의 수는 최선으로 줄이면서 이걸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나중에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강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머릿속에 제 다 들어있는데 아니 시간은 한정돼 있어. 그럼 언제 농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이거 설명하기 바쁘죠. 자,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관건인데 그 중에서 암기가 85%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다 짜진 거죠. 자, 모든 강의는 PPT와 판서를 병행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교재만 있고 PPT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PPT 만드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 가져와서 이거 지금 여기다가 지금 업로드를 했는데요. PPT가 제 이번에 하면서 학원 옮겨갖고 전체를 다 한번 보니까 PPT가 전체가 몇 장이냐 봤더니 7,500장입니다. 7,500장을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핵지청이고 문제풀이고 할 것 없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PPT로 강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내용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말로 줄줄줄 읽는 강의 이거 저 딱질색합니다. 그래서 PPT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대신에 중요한 내용들은 판서를 해주죠. 특히 문제풀이를 어떻게 말로 읽습니까? 그냥 설명을 해줘도 알기 어려운데 그래서 일일이 다 필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PPT와 판서를 병행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나의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숫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나 영어와 달리 지문이 짧다고 그랬죠? 짧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숫자 요런 게 중요하다고. 요런 게 지금 이 문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력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예를 든다면 여기서 암기력이 중요하다고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단어나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전부 핵심 단어나 숫자를 빵꾸노트로 괄호로 쳐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이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필수 이론의 요약정리 및 암기법 요게 매 시간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제일 마지막에 한번 쫙 한 페이지로 제가 보통 한 시간이 아니라 보통 50분 한 수업이니까 3분 동안 나가는 분량이 PPT가 대략 한 13장, 14장 정도 됩니다. 그 13장, 14장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합니다.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반드시 그 요약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 이번 시간에 내가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구나. 요거를 교수님이 어떻게 암기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초성은 어떻게 알려주셨고 뭐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해줬지? 그거를 열심히 잘 받아 적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최신 법령을 반영해서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까지 몽땅 다 수정하는 거. 자,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잘 차근차근 다른 교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최신 법령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법령 반영하는 게 지금 제가 시중에 가서 교재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기본서는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본서는 반영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한 3일이면 돼요. 요거 3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와 해설, 정답까지 몽땅 바꾸는 거 이거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웬만한 교수님들 하지도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기출문제가 바뀌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바뀐 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2021년 6월 5일 지방직 시험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2021년 2월 18일에 건축 구조 기준이 4년 만에 왕창 바뀌었습니다. 이거 몇 개를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800개가 바뀌었습니다. 800개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시험에 나오는 건 몇 개냐?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0개도 일반 교수님들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30개 찾아내는데 한참 걸립니다. 일주일 넘게 걸리거든요. 그거 찾지 못합니다. 근데 그 30개를 여기다 기출문제와 해설 정답까지 다 반영하는데 이게 3개월이 걸린다고요. 이걸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한 6회독이 가능하게 만든 커리큘럼 아까 설명드렸죠? 기초이론 빼고 나머지 6회독. 그러나 6회독만 하면 합격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20회독은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서인데요. 기본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일시에 아직 2022년 대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본서로 아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이제 이름을 걸고 정말 최대한 오탈자는 없도록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개정된 기준 같은 거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 또는 건축 구조. 올해는 이거를 건축 기본서는요 3권으로 아마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권 건축계획 강론서부터 건축사가 1권, 그리고 2권이 나머지 환경 설비 건축법규가 2권, 그리고 3권은 이제 기출 문제 나온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을 보니까 와, 이 수업 들을 때 들고 다니는 기본서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최대한 분권화시켜서 가볍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3권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실제로 강의가 이거 조금 있다가 오늘 오후에 할 기초 이론 강의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이 됩니다. 자, 건축의 형태 구성 원리 같은 걸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하겠죠. 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이거 제목.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이 제목, 흰색이 내용이죠. 그러면 제목을 비례하고 조화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는요, 건축에서 선, 면, 공간의 상호 간의 양적인 관계입니다.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공간은 3차원. 그래서 차원 간에 서로 양적인 관계, 이 양적인 관계 대부분 정양적이다, 정성적이다는 건 구분하실 텐데 저는 아예 잘 모르신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나갑니다. 양적이라는 건 숫자죠, 숫자. 2 곱하기 4, 4 곱하기 8, 2, 6, 8 이런 식으로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게 비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각적 구성 요소들 사이에 질서감이 창출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짝수만 있다. 2, 4, 6, 8, 10 이렇게 하면 뭔가 질서가 보이잖아요. 또는 1, 3, 5, 7 홀수만 하면 역시 질서가 보이죠. 그래서 비례는 양적이고 질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례와 양적인 거와 질서감,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계획과 구조는 전체 지문이 길지 않다고요. 근데 꽤 이 긴 문장이 있는데 이 많은 문장 1200페이지의 기본서 여러분 도저히 다 못 외웁니다. 이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비례는 양적이고 질서감이야. 요 세 단어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걸 강조 드린다고요. 비슷하게 조화도 보시면 쭉 설명하다 보니까 양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양적이 똑같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죠? 요 단어가 구분을 해주는 아주 키 핵심 단어인 거죠. 그래서 조화는 양적도 가지고 있지만 질적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성적이냐 정양적이냐. 정성이 바로 질적인 거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게 질이 좋아 나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너무 멋지게 생기셨어요. 너무 추하시네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해요? 아름답다, 추하다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합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질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적과 양적을 둘 다 갖고 있으면 좋아. 하나만 양적만 갖고 있으면 비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화는 똑같이 질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비례는 양적이고 질서감이라고 세 단어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조화는요, 마찬가지로 양적이고 질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적이라는 요 단어가 하나 추가가 돼 있죠. 즉 정리를 하자면 비례와 조화를 구분을 할 때 양적이나 질서감 갖고는 도저히 구분 못합니다. 결국에 질적이 있으면 조화, 없으면 비례,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외우셨다고 강조를 하면 이제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기출문제가 건축의 형태 구성 원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여기 보시면 양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양적하면 비례하고 조화는 암기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 비례하고 지금 꼭지가 3개지만 첫 번째 꼭지에서 무조건 비례 아니면 조화야. 그럼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비례가 있네요. 조화는 없고 답이라고요, 그냥.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탈락. 75%의 지원자가 꽈락을 당하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풀다가 보면 이거 쉬울 것 같으니까 다 풀다 보면 국어하고 영어 지문 긴 거에서 시간 모자라서 찍어서 꽈락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나 국어를 못해서 꽈락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 못해줘서 꽈락이 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자, 어쨌든
양적인데 양적인 나왔을 때 조화나 비례인데 조화가 마침 없어. 그러면 비례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적인 경우에 여기 혹시라도 조화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질적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질적이라는 게 없네. 그러면 비례라고요. 자, 질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적이 있는데 질적이 있네? 그러면 비례 조화가 다 있어도 조화가 답이 된다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강의를 했던 거죠. 자, 제가 강의하고 싶은 거를 PPT로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기출문제를 몽땅 다 분석을 했어요.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 이렇게 강의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역으로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빵꾸노트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건 개념 완성의 기본서고요. 요거는 이제 핵지총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핵지총. 핵지총은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4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4개로 해서 각각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고, OX. 가끔 가다가 뭐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세요 하면은 하나만 X지만,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은 3개가 X고, 하나가 동그라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왜 틀렸고, 그것까지 공부하게끔 연착륙시키게 기출문제가 전체가 1300문제가 정도가 있다면 이 핵지총은 그 중에서 한 반, 50% 정도만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개년 기출문제, 이거 지금 2021년 대비가 14개년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15개년을 만나보겠죠. 기출문제집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정사항 반영하는 거, 이 수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정을 했다는 게 뭐냐? 건축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골라주세요. 자, 2015년 서울시 구급의 문제인데 2015년 출제 당시에 2번은 리모델링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대수선과 증축 2개만 있으면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맞는 복이었어요. 2018년도 개준이 개정됐습니다. 개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축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옛날 걸 그대로 공부한다.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 틀린 보기로 갑자기 둔갑합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고 다 제가 집어넣었죠. 개축하는 것까지 집어넣어라 해서 이거 색깔을 달리했죠.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 거 아무리 공부해봐야 틀린 답을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개축하는 걸로 맞는 보기로 가고 틀린 보기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개정된 규정을 반영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빵꾸노트는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빵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비례하고 조화했듯이 대비, 균형, 리듬, 대칭, 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빵꾸노트. 자, 전체적으로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우리 건축직에 아까 제가 뭐 6회독을 계속 반복해서 적어도 20회독, 막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합격하실 분은 60회독 엄청나게 많이 하면 합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직의 특징이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3수생, 4수생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다 합격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 길을 정확하게 맞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전체적인 제 수업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든다 하면 수강 신청 클릭 얼른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